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늦게까지 버티시는 분들을 위한 보너스 영상 쿠키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며칠 전부터 제가 한다고 그러고 계속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는데 오늘은 좀 털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조털을 너무 오래 묻히고 다니는 것 같아. 조털을 좀 털고 가겠습니다. SYI님, 꼼수로 흥한 자 꼼수로 망한다. 우린 뇌에 힘 꽉 주고 박찬대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박찬대 저는 의원이 당대표가 될 거라고 확신은 하지만은 현재까지 여론조사는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대형 유튜버들, 이른바 빅스피커들이 뭐 대놓고 지금 정청래를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니까요. 박찬대 후보를 밀고 있는 공공연하게 밀고 있는 채널 중에서 대부분 이제 중소 유튜브 채널들인데 제가 이제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은 동접자로는 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사이즈가.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개미 군단이죠. 박찬대를 응원하는 개미 유튜버들이 꽤 많이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 동접자가 제일 많은 게 저예요. 제가 제일 많아. 저보다 지금 많은 채널이 없을 거예요, 동접이. 근데 구독자가 4만 5천? 구독자가 4만 5천 채널이 제일 큰 거예요, 지금. 박찬대 응원 지지 채널 중에서는. 근데 그 뭡니까, 저기, 뉴스공장. 뉴스공장 하나만 해도 30만, 뭐 대놓고 미는 건 아니지만은 누가 봐도 이제 미는 듯한 느낌이 확 들게 하는데 거의 30만이야. 이거 몇 배입니까? 100배? 100배요, 100배. 동접자로 따지면 100배야. 근데 그런 채널이 한두 개냐고. 어제 제가 그 박찬대 의원이 이동형 EJ 방송에 나왔죠. 그거 보신 분들 뭐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EJ 제가 방송을 보니까 뭐 나라 잃었어. 그 출연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동형하고 뭐 얘네들이 막 뭐 까불고 떠들고 막 짖고 떠들고 그러잖아요. 막 소란스러운 방송인데 어제 이동영이니 오창석이니 그 누굽니까 MC 장원 얘네들이 나라를 잃었어요. 박찬대 의원이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뭐 낄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애들이 텐션이 완전히 떨어졌더라고. 아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거짓말인가? 쟤네들이 무슨 뭐 나라를 잃었나? 아니 박찬대 의원이 나왔는데 왜 나라를 잃습니까? 누가 돼도 괜찮다며. 아니 그 정청래 나왔을 때는 막 웃고 떠들고 막 심지어는 시청자들한테 쌍 욕을 쳐받고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지랄 발광을 하더니 어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 어디 갔는 줄 알았어요. 저는 방송하다가 이게 박찬대 개인 방송인가 그랬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친문, 친명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친문 중에서 친명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다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청래 의원도 친문이었지만 친명할 수 있습니다. 양문석 의원이 왜 거기 가 있느냐? 친문이니까. 출발이 친문이었으니까. 최민희 의원이 왜 양문석 의원을 두둔하느냐? 원래 친문이잖아요. 원래는 친문이잖아. 근데 이제 친명으로 온 거야. 그것까진 괜찮아. 근데 거기서 멈춰야지. 자,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친문이에요, 얘네들이. 제대로 친명인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한번 제대로 비판한 적 있어요? 김어준이건 뭐 이 대형 유튜버들이 누가 됐건 간에 문재인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한 적 있냐고. 윤석열을 버젓이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윤석열 욕을 하면서 문재인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한 그런 채널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본질이 친문이라 그래요. 그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당이 갔기 때문에 친문과 친명이 싸울 일이 없었지. 이번에 이제 처음 싸움이 나는 거야. 그죠? 당대표는 둘이 할 수가 없잖아. 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친문을 대표해서 정청래가 나온 거고 친명을 대표해서 박찬대가 나온 거예요.
뭘 누가 돼도 괜찮대.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정청래는 양산 가서 살던 사람 아니야. 이재명도 좋아, 문재인도 좋아가 정청래라면 박찬대는 이재명만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 친명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누굴 뽑아야 됩니까? 정청래를 뽑아가지고 친문 애들 다 복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방선거 때? 정청래를 뽑아가지고 조국혁 신당이랑 합당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하면서 사기를 치려고 그래요. 이거 우리 당원들하고 저관여층들이 잘 모른다고. 응? 이것들이 대놓고 사기질하는 거예요. 정청래는 친문, 박찬대는 친명. 이게 정확한 구분인 거야. 정청래가 이제 문재인 버렸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시간만 나면은 양산으로 뛰어가대. 뚜벅뚜벅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양산을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청래가. 그러면은 지금 양정천이랑 손을 끊었는지, 김어준이랑 저렇게 아삼육인데 과연 정청래가 양정천이랑 손을 끊었는지, 전해철이랑 손을 끊었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어요. 친문계 전대 한 달 앞두고 문사저 결집, 친명계와 세대결 본격화하나. 다음 달 4일 양산 문사저에서 만천 회동을 한다. 문정부 비서관 출신 전현직 의원 30여 명이 참여를 한다. 친문 8월 전당대회에서 세과시 전망도. 이게 데일리안이라는 매체에서 단독 보도를 한 거라. 여기가 이제 그죠? 조중동, 유튜브 조중동이죠. 저기 인터넷 조중동. 거의 가로세로 연구소나 다를 바 없는 이런 매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켜보면 되겠죠, 이제. 다음 달 4일에 양산에서 30여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당대표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소설이 나오는 거죠. 8월 전당대회에서 세가시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거를 하면은 이제 도둑질이 걸린 거지, 얘네들이. 그러니까 7월 4일 날 양산에 때로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면은 이것들 작전이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친문들이 전당대회에서 누군가를 밀어야 된다라고 입장을 정리한다라면 누굴 밀겠습니까, 여러분? 응? 누굴 밀겠어요? 친문들이 박찬대로 정리할까요? 아니,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사람 두 사람이잖아. 뭐 또 누가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두 사람으로 좁혀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친문들이 모여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전당대회 때 야, 우리 당권이라도 가져오자. 이제 대권은 우리가 뺏겼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당이라도 되찾아오자. 지금 친명들이 완전히 당을 다 장악을 했다. 그리고 이제 내각까지도 친명들로 쫙 깔리고 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민주당에서 완전히 쫓겨난다. 이번 기회에 당권을 잡아야 된다. 당권을 못 잡으면 우린 죽는다. 그야말로 패족이다. 친문 패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친문은 저는 패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친문 386은 민주당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고 여기에 그죠? 얼굴마담 바지 사장을 하는 게 누굽니까 지금? 정청래인 거잖아. 그러니까 김어준이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대놓고 밀어줬잖아. 박찬대 의원 이번 주 뉴스공장 출연했을 때 김어준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퇴하래, 사퇴. 내일 바로 오늘 오후에 출마 선언하는 사람한테 사퇴할 생각이 없냐? 싸움 나면 안 된대. 싸움이 나야지 왜 안 나냐고. 쟤네들이 우리 민주당 우리 당원들이 지난 총선 때 싹 심판했잖아요. 친문 386들 다 공천혁명으로 속아냈잖아. 근데 정청래 앞세워가지고 다시 복귀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놔두자고? 정청래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보여드릴 영상을 몇 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청래를 저는 신뢰할 수가 없다. 이게 뭐 개인적으로 입이 가벼워서 헬륨 같아서 제가 신뢰를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정청래 뒤에 친문이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의혹을 가질 만한 정황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 중에 몇 가지, 특히 조국 혁신당과 얽힌 문제, 예, 요거 영상 몇 개 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상 보시면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조국혁신당 워크숍에서 강의에 나선 데 대해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청래 의원이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며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정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의정생활이란 주제로 강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해당 행위 아니냐,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남의 당 가서 워크숍 하느냐 등의 비판이 나온 겁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 몇 말씀 드립니다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예비후보 600여 명과 영입인재 등의 교육을 담당했다.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영입인재 27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면서 이런 소문을 들었는지 조국혁신당에서 우리도 좀 해줄 수 있냐는 초청이 있었고 비공개 최고위 때 이런 사실을 미리 공유하고 강사로 나서게 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내용도 없고 혹시 오해할 내용도 없다. 당원들끼리 너무 걱정한 나머지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제가 앞장서서 지킬 테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이 일 기억나실 거예요. 예, 조국혁신당 의원들 워크숍에 가갖고 강의를 해가지고, 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민주당 우리 지지자들과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좀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할 그런 시점이었는데 조국혁신당에 가가지고 예, 워크숍에 강의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발칵 뒤집혔죠. 예, 그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조국혁신당하고 자꾸 얽혀. 예?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조국 대표 아시죠? 저분 이제 인사하고 가시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조국 혁신당 대표를 소개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하고 포옹했습니다. 옆에는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서 있는데요. 민주당 후보시고요. 저희는 3번입니다. 민주당은 1번인데 저희가 깔끔하게 깨끗하게 경쟁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 지원을 위해 영광을 찾은 정청래 의원, 혁신당 후보 당선을 목표로 호남살이를 하고 있는 조국 대표. 집안에서 장남이 잘 돼야 돼요. 민주당이 장남이야. 사람보다 일단 장남이 잘 돼야 돼요. 장세일 거시기 알죠? 예. 뭘로 가시죠 이제? 장담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만 장담은 마음에 드는데 저희 삼남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군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와중에 웃으며 포옹하는 모습을 정청래 의원이 직접 공개하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청래 정신 차려라, 선거가 웃음냐, 조국당 밀정이었냐 등 비난을 쏟아내며 해당 행위로 징계해야 한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또 지난 총선 직후 정 의원이 혁신당 의원들을 상대로 교육했던 점을 언급하며 우연이 아니었다, 조국당을 위해 민주당 이용하려는 거면 제발 그만하라는 반응도 잇따랐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국회 본회의 표결에 조국 대표가 선거 지원 등으로 불참하자 비어있는 본회의장 조 대표 자리를 찍으며 이래도 되냐고 했었는데요. 이 모습이 공개되자 인간적으로 친한 사이에서 한 농담이었다며 영광에서 만나면 웃으면서 악수하자고 했습니다. 약속대로 영광에서 만나 악수하고 포옹한 겁니다. 혁신당은 지난 9월부터 조국 대표 등 지도부가 현지에 머물며 바닥을 다지고 있고 이후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호남을 찾는 등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보셨습니다. 저게 마치 뭐 민주당 저걸 뭐 본인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이 가가지고 예, 저렇게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게 뭘 한 거냐면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선거 지원을 하는 것 같고 마치 조국 혁신당과 예, 뭔가 을 견제하는 듯한 이런 활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선거를 하면은요 대단히 격렬해져요. 예. 왜냐하면 떨어지면은 완전히 뭐 죽도 밥도 아닌 거잖아.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선거를 하는데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도 쟤네들이 뭐 갈라치기 하지 마라, 싸우지 말아라, 뭐 별 지랄을 해도 결국은 싸우게 되잖아요. 저 같은 곰팡이들이 나타나잖아. 그런데 일선에서는 선거가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게 격화돼요. 현장에서는. 그럼 정청래에 가서 뭘 한 거냐 하면은 완충 작업을 한 거예요. 완충지대를 만들어준 거야.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너무 격렬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해준 거예요, 저게. 자, 말은 당연히 민주당 의원이니까 민주당 후보를 지원을 해야지. 그런데 결국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대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뭐 밀정이냐. 더 놀라운 건 이걸 김어준이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김어준이 저 내려가가지고 조국 만나가지고 포옹하기 전에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는데 김어준이 지시를 해요. 제가 볼 땐 지시야 이게. 자, 그때 영상 뉴스공장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여튼 그 가을 바람이 불고 하면 그런 국면이 올 거라고도 말들 했는데 네. 점점 그 국면에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그것도 열심히 하지만 10월 16일까지는 영광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예. 그래서 이번은 장세일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하여튼 내일도 또 갑니다. 내일은 참 뉴스공장한테 고마운 게 원래 내일 뉴스공장이잖아요. 그러면 7시 38분 용산에서 그 광주 송정 가는 그 기차를 못 타거든. 근데 오늘 옮겨줘. 이렇게 뉴스공장까지 협조를 하고 있어가지고 내일은 하루 종일 영광을 이제 장세일 후보 손잡고 다니고 발대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예. 아니 당에 무슨 기구에 이 책임자가 아니잖아. 본인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항상 볼 때마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책임자 같아요. 그것도 저는 관심도 없어.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이 가셔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가 3개읍 8개면인데 제가 아직 영광읍 갔었고 돌고 택시기사들 다 만났고 시장 상인들 다 만났고 그리고 이제 염산면 불감면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 안 다니는 면이 좀 있어요. 지금 빨리 가야 돼 지금 내일. 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우연찮게 조국 대표 만나면은 꼭 그 영상 찍으시고 만나는 장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아니 그렇게 할 건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정치 선배고 아직 정치 신이잖아요. 너무 좀 심하게 다루지는 않을 생각인데 근데 본인도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곡성도 가야 돼. 곡성 가면 이제 우리 조상래 우리 후보도 있고. 하여튼 만나시면은 꼭 영상을 만나는 순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미리 좀 위로를 드리는데. 위로를 드리는데. 민주당이 이길 겁니다. 그게 될지 몰라요 아직. 지금 팽팽하던데. 아니 근데 내가 분위기를 보니까 아직 그것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제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나오겠죠. 뉴스공장에서 크게 좀 보도해 주시기 여기까지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정청. 네, 여기까지. 예. 아니 그대로 했죠. 영상 찍어서 좀 보내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지역에서는 목숨 걸고 선거운동하는데 저 낄낄대면서 희화화한다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 영광에서 이번에 우리가 한번 졌죠. 예, 보궐선거에서 한번 호남에서 졌어요.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자 박찬대 정청래 지지율 높게 나옵니다 지금. 그걸 제가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네. 제가 여론조사를 하나 준비했다가 소개를 못 해드린 게 있는데, 예. 아, 이거 제가 찾을 수가 없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나중에 기회 될 때 제가 한번 찾아갖고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송 준비를 했다가 계속 늦어져가지고 예, 제가 자료를 찾아놓은 거를 지금 좀 찾기가 힘든 상황이 됐는데 호남 지역에서 정청래 지지율이 높게 나와요. 계속 호남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당대표 선거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 3년 전부터 자기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는 당대표를 나올 생각이었다. 3년 전부터 준비한 프로젝트예요, 이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을 자기들이 다시 탈환하겠다. 정청래 앞세워가지고. 그리고 뭐 알게 모르게 계속 저렇게 조국혁신당과 뭔가 우호적인 듯한 이런 관계를 계속 만들어. 저는 이건 제 이제 뇌피셜이에요. 저는 이게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 제 뇌피셜인데 이번에 뭘 하려고 하는 거냐? 3년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3년 전에 대통령이 됐으면은 청와대에 완전히 고립돼 버리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당은 수박들이 다 장악을 했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하늘의 뜻인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0.73%로 아쉽게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자, 당대표가 되면서 민주당의 혁신 과정이 있었어. 그래서 친문 386 수박들이 싹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개혁 정치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당권을 탈환하겠다. 라는 게 쟤네들 생각이야. 친문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봐요. 만약에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은 첫째, 조국을 사면하자고 난리를 칠 겁니다. 조국을 사면하자고 난리를 칠 거야. 송영길 대표는 사면 안 돼요. 거기 송영길을 그냥 껴넣으려고 하지 마. 송영길 대표는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사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벌써 족바들이 이거 약 팔고 있어요. 송영길까지 스키다시로 집어넣어가지고 조국 사면해달라. 지금 조국 사면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1단계가 조국 사면이에요. 사면 복권까지 해달라고 그러고 있어 지금. 사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권까지 해달라. 정치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저는 뭐라고 보냐면은 합당이에요.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을 합니다. 조국이 사면 복권되면은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을 한 이후에 자, 다음 당대표 선거 때 조국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선 후보 만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를 앞세워가지고 뭐 갈라치기 하지 마라. 친명 하나다. 이런 소리 하면서 자, 그럼 당대표가 되면은 조국 사면복권하고 조국혁신당이랑 합당한 이후에 이걸 뭐 막을 이유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합당한 이후에 조국이 민주당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치고 나오겠지. 그 그림 짜는 거다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 지금 4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끝내기가 아쉽지만 더 한다고 더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내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 판을 저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 4천 딱 넘었네 제가. 4천이 안 넘었지만 끝낸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동접 4천을 넘겨주셨습니다. 많이 좀 밀어주세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밀어주면 도움이 되겠지만은 제가 원래 계획은 제가 지난해 연말에 괜찮았어요. 계엄 직전까지 상당히 괜찮았는데 개인적으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시청자 수가 확 떨어졌었어. 근데 원래는 저는 이 판을 이제 계속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 지금은 총리가 됐지만은 김민석 의원을 당대표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방송을 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실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를 나오고 뭐 이건 뭐 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총리는 걱정을 안 했어. 총리는 왜 걱정을 안 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건 뭐 임명을 하면 되는 문제니까 뭐 괜찮은 분 잘 모셔와가지고 임명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당대표 문제는 정청래가 저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실토를 하잖아요. 3년 전부터 계획 중이었다고. 그래서 당대표를 나올 걸 알고 있었는데 정청래는 어쨌건 인지도가 높고 김어준이 밀어주는 인물이에요. 김어준뿐만 아니라 이번에 다 들통이 났죠. 친명 스피커를 자처했던 이동영이도 정청래 라인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정청래 라인이라는 게. 그래서 대형 스피커들이 제가 유튜브 쿠데타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 유튜브 쿠데타예요. 유튜버들이 쿠데타 일으킨 거야. 자기들이 미는 후보를 당대표를 만들어가지고 당권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청래가 나오게 되면 싸움이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총리는 괜찮은 분 대통령이 임명을 하시면 되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나와줘야 정청래가 덤벼들지 못할 거다. 출마를 못하든지 나오더라도 완패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김민석 당대표를 계속 주장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총리로 가고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로 나왔으면은 이건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박찬대 의원이 총리로 갈 수도 있잖아.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를 출마를 했으면은 정청래가 경쟁이 안 되지. 걱정할 일이 아니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쨌건 김민석 의원이 총리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자, 이 남은 한 자리는 우리가 메꿔줘야 돼요. 응? 박찬대 의원이 쉽지 않은 건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잖아. 이거는 우리가 메꿔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우리 당원들 믿고 이런 결정했다고 봐요. 김민석을 착출하면 총리로 착출하면은 당이 불안할 텐데 자, 우리 당원들이 잘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라고 믿어준 거다. 그 믿음에 저는 우리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이 화답을 해야 된다. 저는 뭐 현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한 달 이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든지 따라잡아서 박찬대 당대표로 이재명 시대의 마지막 활용 점정, 마지막 한 점을 찍어야 돼요. 다 됐어 이제. 다 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김병기 원내대표. 이제 박찬대 당대표만 딱 찍어놓으면 이재명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 마지막 한 점은 누가 찍는 거냐? 대통령이 찍는 게 아니고 우리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찍는 거다.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재명의 결단에 우리가 화답을 해줘야 됩니다.